대학에 들어간 뒤 원석이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한다고 늘 늦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지금도 그가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기적 같다. 집을 한번 나와야 할 수 있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 아니, 아예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했었기에 더욱 놀라운 성과였다.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되게 많이. 그래갖고 많이 많이 학교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도 제가 들려도 가봤고 학부형 오시라 그래서 가보기도 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정말. 원석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참 기대가 컸다. 넉넉지 못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시절 영국 유학을 보낼 정도였다. 영국 유학 시절 원석이는 비교적 적응을 잘하는 아이였다. 영어도 금세 배웠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유학 생활은 길지 못했고 국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방황은 시작됐다. 어려운 그것 좀 어렵다 해서 다시 한국에 가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공부를 막 그냥 오랜 시간에 많은 과목을 이렇게 배우는 게 지한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이 거의 전교 꼴찌에 가까웠다. 하지만 원석이는 그저 공부 못하는 학생만이 아니었다. 완전 사고뭉치였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나 학교 내 친구들하고 불화가 있어서 티격태격 싸움한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무면허로 이렇게 타다가 사고를 내서 어머니께서 그런 사고 비용을 지불한 적도 있으시고요. 심한 경우는 제가 이제 폭력으로 법원을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보호감찰 6개월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원석이의 공부에 관심을 갖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다. 그저 사고만 치지 말아라. 그 당시엔 원석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다. 이거는 제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좀 과격한 성격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해서 어머니가 저랑 좀 얘기 끝에 생각해내신 게 차라리 운동을 다녀서 좀 기분 전환을 해봐라. 차라리 자세라도 보여드릴까요?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다. 원석이는 인문계가 아닌 공고를 선택했다. 공부에 그 중학교 시절에 큰 취미도 없었고 노력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거라고 일단 많이 주눅이 들어 있었고요. 거기다가 제가 항상 갈망하던 대로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꿈이 건축, 토목 이쪽이어서 어머니한테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배우게 해달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들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공고에 진학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랜만이네. 공고에 진학한 뒤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준비했던 것은 아니다. 1학년 때 원석이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공고생이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원석이는 수업 시간만큼은 집중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 당시 원석이네 반은 전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처음에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수업 분위기 자체가 조용하고 이런 침착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또한 친구들, 학생들도 좀 많이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 좀 공격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면도 있었어요. 학교 수업은 주로 전공 과목에 맞춰져 있다. 수능에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전공조차도 관심이 없었다. 1학년이 끝날 무렵 원석이는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섰다. 처음엔 협박이었다. 그 다음엔 부탁했다.
제발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자고. 처음에는 별로 효과도 없고 별 반응도 없었던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친구들은 공부에 취미를 가지기도 시작했고 또한 자신에게 맞는 대학교를 찾아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원석이는 1학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 2학년에 올라가자 성적은 금세 올랐다. 전교 1등, 내신 1등급, 놀라운 성적표를 받았다. 원석이가 선생님을 찾아간 것은 그 무렵이었다. 성적이 오르다 보니 욕심이 생겼다. 대학에 가고 싶어졌다. 공고생이 대학에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원석이는 여러 대학의 수시 특별 전형이 공고생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노려보자 싶었다. 목표는 서울대. 처음에는 이렇게 말렸습니다. 원서를 쓰기 전까지는 계속 말렸어요. 붙을 가능성도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없다고 봤고, 그 다음에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요행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서도 실제로 다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서울대에 갈 수 있었느냐고 묻자 원석이는 취재진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혼자서 공부했던 방이에요. 진짜 완전 지옥 같은 곳. 여기에 책상 놨고 이런 건 없었고 혼자 공부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외롭고 너무 지옥 같았고 너무 힘들었죠. 진짜 저한테는. 2학년 1학기 때의 일이다. 처음엔 마치 감옥 같았다. 답답하고 두려웠다. 그러나 원석이는 수능이 끝날 때까지 매일 저녁 이 방에 있었다.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다는 소식을 선생님께서 들으시고 선생님이 너 차라리 학교에서 공부를 야간 자율학습을 혼자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말을 하셔서 교무실 옆에 조그만 방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죠. 선생님의 특별 배려로 이 방은 오로지 원석이 단 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책과 문제집들을 옮겨놓자 작은 독서실이 되었다. 이제 원석이의 경쟁자는 학교 친구들이 아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전국의 60만 명 친구들과 겨뤄야 했다. 원석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맞부딪힌 공부. 그러나 그 공부는 너무 어려웠다. 매일매일 이곳에서 원석이는 그냥 졸았다. 책을 펼쳐들면 10분을 넘기지 못했다. 왜 이곳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걸까? 끊임없이 괴로웠지만 이 방을 나가지는 않았다. 전 공부보다는 노는 거에 더 이제 관심을 가졌던 아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싫어하거나 또는 못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자는 생각으로 그냥 버틴 거죠. 원석이가 방을 나갈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선생님이었다. 커피가 필요하다 하면 아예 커피 포트를 갖다 주고 밥까지 해주는 선생님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이 방에 두어 달간 있으면서 많이도 졸고 정신도 나보고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방에서 나가지 않고 공부를 단 1시간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가지고 엉덩이를 떼지 않고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는 것만 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눈앞에 책이 있고 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됐죠.
마음을 다잡은 원석이가 처음 도전한 과목은 영어. 초등학교 시절 유학 경험을 되살린다면 영어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내심 은근한 자신감이 있었다. 처음엔 교과서를 그냥 읽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계속 읽었다. 우선 이렇게 해야 졸리는 걸 막을 수 있었다.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줄그면서 읽었어요. 그냥 줄만 계속 그었어요. 줄그면서 그 눈이 그 펜에 잉크를 따라가도록 유도했죠. 꼼꼼하게 교과서와 참고서를 읽다 보니 대략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았다. 그래서 문제집을 풀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20%도 맞추지 못했다. 왜 이럴까? 고민 끝에 모르는 단어를 한번 체크해봤다.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 대충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제일 막히는 게 첫 번째로는 단어였어요. 제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수능 외국어 영역에선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에겐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는 게 가장 힘든 점이었어요. 기초가 부족할 땐 처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원석이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주로 보는 단어책을 가져다 외우기 시작했다. 쉽고 재미있는 책, 그것이 참고서와 단어책을 고르는 기준이었다. 이 책은 제가 봤던 영어 단어책 중에 제가 아마 초반기에 샀던 책인데요. 단어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단어장을 사봤는데 대부분의 단어장이 되게 딱딱하고 읽기 부담스럽고 이제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한번 쉽게 재미있게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그림도 있고 친절한 설명도 있고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놓은 그런 단어책들을 찾기 시작했죠. 원석이의 공부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단어책에 적혀있는 그대로 노트에 옮겨 적었다. 접두사나 접미사, 동사, 형용사 변형, 발음, 어원까지 단어를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석이는 그런 걸 따져볼 형편이 아니었다. 책 순서에 따라 적고 무조건 외웠다. 처음엔 눈으로 외웠다. convert. 그런데 집중력이 자꾸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엔 소리 내서 외웠다. 이때 원석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기 손으로 단어를 직접 옮겨 쓴 노트였다. 처음에 되게 이런 책들을 그냥 읽는 게 되게 전 불편했거든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이런 단어장이 있으면 저는 아예 다 옮겨 적고 알던 모르는 옮겨 적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쓴 친숙한 글씨로 이렇게 보는 게 부담이 훨씬 적고 되게 마음이 편했고요. 처음 공부를 시작한 원석이에게 필요한 건 지속할 수 있는 힘.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펼쳐보면 겁부터 나는 참고서나 단어책 대신 원석이는 꼼꼼하게 자신의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 또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 면에 쭉 단어를 적고 다른 쪽 면을 접어 뜻을 적어본다. 그리고 다시 펼쳐서 답을 맞춰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공부 과정이 노트에 쭉 기록되면서 한눈에 들어온다. 여기를 가려서 체크를 해봐요. 근데 체크를 해봤을 때 오늘이건 내일이건 다음에 또 체크를 해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모르는 단어를 다시 쓰는 거죠. 그럼 모르는 단어를 다시 쓰면 그 모르는 단어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모르는 단어를 줄여나가면 정말 자기가 모든 단어를 다 알았을 때쯤에 이 단어장이 꽉 차겠죠? 그럼 만족감도 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도 거의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친숙한 글씨의 단어장이 생기는 거니까 나중에 까먹더라도 다시 볼 수 있죠. 내가 만든 공책, 내가 만든 단어장. 친숙한 노트가 생기자 공부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도 줄어드는 듯 했다. 근 2달에서 3달간 저는 이 단어를 극복 안 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일단 책에 있는 내용들을 노트에 옮겨 적은 것을 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제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투자했어요.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든 버스를 타든
집에서 자기 전이든 이 얇아진 노트들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했죠. 단어에 자신감이 생기자 원석이는 두 번째 단계 문제풀이를 시작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의 핵심은 시간. 정답을 모두 맞춘다 해도 시간 안에 풀어내지 못하면 말짱 헛일이다. 원석이는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난 뒤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몇 개 틀렸느냐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이때 원석이는 소위 말하는 슬럼프에 빠져들었다.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공부. 조금씩 회의가 밀려들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서울대에 갈 수 있을지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성적은 어느 정도 선에 멈춰 있지. 거기다 학생들은 밖에서 신나게 놀고 친구들은 가끔 요 앞에 찾아서 야 원서가 나와 하는데 그걸 참아내야 되고, 그리고 잠깐 나갔다 하면 선생님께서는 빨리 들어가라고 혼을 내시고, 그러니까 우울하기도 했고 많이 주눅이 든 시기였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그런데 원석이는 그 순간에도 이 방을 나가지 않았다. 고민을 해도 축구를 해도 이 방에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석이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저에게 달리 방법은 없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마음가짐을 더 강하게 먹었어요. 잘 안 되고 성적이 안 오른다고 슬퍼하고 짜증내하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쓰러지고 여기서 포기한다면 나는 뭐가 되나, 결국 나는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왕 한 김에 진짜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문제는 자신감이었다. 원석이는 우연히 어릴 때 읽었던 영어 소설책을 다시 집어들었는데 술술 해석이 된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다시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실력은 잘하고 있었다. 원석이는 닥치는 대로 영어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거진 하루에 최소한 100문제 이상은 풀었던 것 같아요. 즉 모의고사 읽기만 독해만 3회분 정도죠. 그게 최소한에 푸는 문제였고 그렇게 쭉 계속 달려갔어요. 긴장하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자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원석이가 영어에 올인했던 것은 대학 전형에서 실업계 전공 한 과목과 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 중 한 과목은 수능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원석이는 영어에 승부를 걸었다. 고3으로 올라갔을 때 원석이는 수능 1등급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돼 있었다. 집 앞에 그 도서관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도서관을 다니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얘가 저게 진짜로 하는 얘기인가, 아니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진짜 놀려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좀 놀려고 하는 건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확인 전화를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어디야? 맨날 전화해갖고 어디야? 그럼 도서관이래요. 그럼 나와서 손 흔들어. 그럼 진짜 손 나와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거든요. 원석이가. 아, 그런 거 보면서 아, 얘가 좀 철이 들어가나? 좀 애가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은데 많이 그렇게 좀 느낀 것 같아요. 성적도 좀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를 그냥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 성적을 보고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때때로 좋은 말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노력하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도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더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부에 푹 빠지게 됐죠. 고3 내내 원석이는
홀로 수능을 준비하며 일반 인문계 학생들처럼 지독하게 공부했다. 그리고 처음 목표했던 대로 서울대에 도전했다. 공고생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 일을 원석이가 해냈다. 믿겨지지도 않죠. 정말 선생님들도 믿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저런 제자를 하나 뒀구나 하는 그 뿌듯한 마음, 내 자식이 합격한 것처럼 이렇게 기뻤습니다. 이거 말로 표현을 못했어요. 정말 실감이 안 나고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행복했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100억을 준다 해도 그 종이짝 한 장은 안 버릴 거예요. 합격증 그 한 장. 처음 들어왔을 때 뭐랄까 그때 제 자신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아 이제 너도 제대로 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구나.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대학 1학년 올 한 해도 원석이는 열심히 공부했다. 공고 출신이 서울대 과정을 과연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뛰었다. 일단은 학사에서 멈추지 않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 꿈은 에펠탑 하면 파리에 있는 거라고 알듯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건물을 지어보고 싶어요. 원석이는 올해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다. 그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을 진행했다.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이 너무 소중해 혼자만 알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올 한 해 원석이는 학교 후배들의 공부를 돌봐줬다. 이 후배들은 수시에 합격하고 수능을 기다리고 있다. 수시는 붙었잖아. 네. 너 상기대 붙었고 동국대하고 동국대 1차 발표 언제나 2차 11월 9일 날 11월 9일날? 네. 까꿀로 했어요. 기억이 뭐야 지금? 공고생이라고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국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누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그 점에 달려있다. 원석이는 공부뿐 아니라 일일이 생활 지도까지 하면서 후배들을 도왔다. 네.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 해도 10,-90. 그는 공고생 중에 더 많은 대학 진학자가 나오길 원한다. 서울대 도전자가 또 나타나길 바란다. 행동이 없는 계획은 단지 기분 좋은 낙서일 뿐이고 노력이 없는 요령은 결국 결과가 없는 행동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건 노력과 시간 투자라는 거죠.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면 된다는 말을 알고 있다. 원석이는 그 말이 아직 유효함을 입증해 보여줬다. 누구나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이다.